안녕하세요. 다큐 나를 외치다를 제작한 손수빈, 윤영주입니다. 저희 다큐는 한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며 죽음까지 생각했을 정도의 아픔을 딛고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인물의 극복 과정을 통해 현재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놓아버리려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외칠 수 있는 희망을 전해주고자 제작하게 됐습니다. 너가 왜 태어났냐? 너가 태어날 이유가 없는데 태어났다. 잘못 태어났다. 화를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까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살 이유가 없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전한나 씨는 오늘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은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보육원에 살았던 경험이 있고요. 또 저희 양아버지께서 뭐 후원이나 기부나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자랐던 환경도 학대 이런 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회복지학을 선택을 하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뭔가 글쓰기를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바로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난 전문가 중에서 2017년 그녀는 독서법에 대한 책을 내며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글쓰기와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라는 책 두 권을 출간했습니다. 글쓰기를 잘한다고 사회복지 전문가는 오늘도 전한나 작가는 사회복지사와 글쓰기라는 주제로 독자이자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이전에 출간했던 책들과 달리 6번째 책으로 선보인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는 전한나 작가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담담하게 담아낸 에세이 형식의 책입니다. 내가 항상 태어나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었다며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이전 작품들은 마음을 열기 어려웠던 그녀의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역사와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내며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담은 책입니다. 서울 은평구. 이곳은 전한나 작가의 첫 기억이 시작된 곳입니다. 어린 시절 첫 기억이 고아원에서 기억이 첫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이제 방이 있었고 저처럼 여자아이들이 같이 사는 방이 있었어요. 방에 침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사방에 책상이 가득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 제가 살았던 이제 곳인데 저는 이렇게 자다가 애들을 한 번씩 깨워요. 이제 화장실 데리고 가려고 중간에 깨워서 밤에 자다가 비몽사몽에 복도를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몇 컷들이 좀 있어요. 전한나 작가는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로 고아원에 맡겨져 6살 때까지 무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기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사실 몰랐어요. 몰랐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로 저희 인적사항이 쓰여 있는 서류를 띄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82년 출생인데 출생신고가 87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구나. 그거를 사실은 되게 늦게 알게 됐어요. 전한나 작가는 5살 때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지만 입양 후 1년이 지나서야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6살까지 무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은 어린 시절 그녀가 살던 동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동네지만 이곳에서 한 아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27살까지 성인까지 이어지는 학대였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뭐 화를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언어적인 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때리거나 이렇게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까지 이어졌었고요.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니까 경제적인 학대라고 해서 제가 버는 돈에 대해서 다 갖고 가는 이런 것까지 좀 다양한 학대의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 폭력의 수위가 1위부터 10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흉기로 위협을 하는 그런 폭력이 9단계 해당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학대가 지속되는 일상 속에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이제 학대가 이어지니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라디오 듣고 막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좀 자살을 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해서 이제 살았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어쩌면 보육원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고,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죽을 수도 있었고, 자살 시도했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 살아있는 거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신고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학교, 회사를 비롯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너 이제 너가 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죠. 때렸을 때 방어를 하면 그 반동으로 때린 사람이 뒤로 이렇게 밀려나게 돼요. 밀려나고 났더니 그분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라는 거예요. 서로 저를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냥 맞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속된 학대 피해자의 삶에서 그녀를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은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한테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남편이 운을 조금 띄워줬어요. 내가 봤을 때 너하고 너희 엄마 사이가 좀 일반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운을 먼저 좀 띄워서 사실은 그 말이 맞다. 나 어렸을 때 입양이 됐었고 어른이 될 때까지 많은 학대를 받았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남편한테 할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들었던 건 일단 참 미안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꺼내야 될까? 이거를 꺼내도 될까? 이걸로 되게 망설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더 일찍 이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안거를 더 빨리 표현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미안함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빨리 이 친구를 보호해야겠다. 빨리 우리 가족이 돼야겠다.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이 친구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피해자들은 항상 자신의 탓을 하고 반면 가해자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그녀는 피해 사실을 고백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 덕분에 안심이 되었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엄마가 국 끓여놓은 거 있는데 그거랑 먹고 일단 와. 집에 왔어? 가족을 만들길 원했던 전한나 작가는 현재 2 아이들과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또 다른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양육의 모습이 폭력, 학대, 폭언 이런 거밖에 없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또 저 어렸을 때 저희 양어머니께서 너도 나중에 커서 애를 낳아봐라. 그럼 너도 나처럼 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있어서 대물림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 전한나 작가에게 집이란 너무나 들어가기 싫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양부모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방 안에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갈 때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책은 전한나 작가를 세상으로 이끌어준 또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집에서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제 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책상에 딱 앉아서 책을 펼치는 그 순간만 제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산소 호흡기 없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바깥의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뭐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일 수 있는 시간이 책을 보는 시간이어서 저는 산소 호흡기였다라고 생각해요. 무적자로 고아로, 아동학대 피해자로 살아왔던 전한나 작가는 가족으로 책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웠던 과거의 이야기를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나 아팠던 게 좀 많이 정리가 됐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들, 떠오르기 싫었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40년간 숨겨야만 했고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글쓰기는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한 것까지만 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 다 지울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녀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를 제 나름대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누군지 알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갚으면 되는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거는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받게 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한테 직접 못 도와드려서 간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전한나 작가는 삶의 슬로건을 책으로 글로 사람을 돕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그녀의 방식대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10번 강의를 하면 한 번은 재능기부 강의를 하고 수입의 10%를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기관에 후원하며 도움의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전한나 작가는 21년차 사회복지사로 8권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1000회가 넘는 강의를 하는 강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잘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고아원에 있을 때 제가 빈몸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남편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제가 노력해서 이뤄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한나 작가는 하루하루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안 끼치며 사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요새 좀 굉장히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을 해봤고요.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 같은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출판사 창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살았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에 담았던 책 제목이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문구가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가 왜 태어났냐,
너가 태어날 이유가 없는데 태어났다, 잘못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저를 학대했던 양어머니에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내 삶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둡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외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외치는 용기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를 키워줄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 외치는 소리는 우리의 내일을 밝혀줄 희망의 시작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